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의 온인주입니다. 이 전례 없는 조기 대선이 막을 내리면서 분양시장은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봄 성수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번 주말에만 10개 단지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게 되면서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쏟아지는 정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옥석을 잘 골라야 되겠죠.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좋은 팁들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첫 순서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놓고 있거든요. 02-2077-6393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분 ANC 자산관리 김연아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 굉장히 좋아요. 그쵸? 정말 좋아요. 네. 거의 이제 뭐 초여름 날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얇게 입고 왔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회사에 있어가지고 네. 바깥 날씨 잘 몰라서 자켓을 입고 왔는데 네. 같이 맞춰서 입어야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네. 또 저희 고민 상담 해야 네. 되거든요.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먼저 첫 상담은 화면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004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삼가동 용인시청 인근에 위치한 부산 위브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 매수를 한다면 실거주와 투자 중에서 어디가 더 적합한지도 꼭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네, 일단은 아직 매수는 안 하신 것 같아요. 투자 목적이 투자인지 실거주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화면이 약간 깨진 현상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네. 보시면은요. 여기가 아래가 좀 깨져 있네요. 네, 지금 지도가 네. 좀 깨져 있는데요. 네. 우선은 지금 보시면은요. 지도에서 보시면은 네. 잠시만요. 괜찮을까요, 안 지도? 네. 예. 우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네. 용인시청입니다. 용인시청이고요. 지금 여기 경전철이거든요. 예. 바로 이 두산 위브 아파트가 굉장히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가요. 미분양 아파트도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도 같이 제가 전해드리면서요. 두산 위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세가 3억 초반대, 84제곱미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3억 초반대거든요. 자, 경기도권에서요, 3억 초반대 새 아파트, 2013년에 입주한 아파트 치곤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는데요. 주변 잘 살펴보면요, 경전철까지 굉장히 초역세권이거든요. 그런데 경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요. 용인시에서는 막대한 재정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용인시청이 있어서요, 앞으로 개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주위 보시죠. 지도 보시면 다 산이에요. 능선이에요. 지금 이게 다. 그쵸? 다 산이고요. 네. 자, 학교도 초등학교 하나 있고요. 자, 인근에 보면 아파트 옆에 있거든요. 용인시청 바로 맞은편 쪽에 또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들이 가격이 2억 중반입니다. 그럼 가격 상승하는데 좀 저해 요소가 되겠죠. 왜냐면 주변 인근 아파트 가격대도 같이 시세가 같이 올라야 되는데, 자, 여기는 새 아파트는 3억 초반,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는 한 2억 중반 하면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큰 메리트는 없는데요. 큰 메리트는 없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용인시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용인은 계속 난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자, 산을 깎아서 아파트 공급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 환경은 좋아지겠죠. 하지만 난개발이라는 게 뭐냐? 신도시처럼 깔끔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로가 기반시설이 딱 좋아야 되는데 한번 도로 같은 경우도 꼬불꼬불꼬불, 그다음에 편의시설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 대비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 모양새다. 실제 들어가서 살아봤더니 너무 불편해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아파트들은요, 나중에 추후에 들어가셔도 괜찮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학군이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학교도 좀 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요.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게 낫냐면 인근에 생활권자 있죠. 용인시 생활권자이면서 거주 비용 저렴하게 공기 좋은 곳에, 그다음에 교통, 학군 별로 안 따지셔도 되는 분들, 그다음에 은퇴 후에 나머지 금액은 월세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진입하시면 좋지, 실제 거주하면서 투자 금액을 올리려고
그다음에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진입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요, 용인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라마을도 있죠. 보라마을도 아파트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런 아파트들은요, 실거주 목적에 사람들이 매입을 해야지 투자 목적으로 진입했다가는 큰 낭패를 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매수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이 나왔습니다. 실거주에 더 적합한 곳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부동산 고민들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나눠볼게요. 충무로 중부 세무서 인근의 부동산 투자 괜찮을까요? 제가 잘 아는 동네이기도 하고 혼자 판단하기에 가치가 높아 보여요. 일단 유형은 뭐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보내주지 않으셨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무로로 한번 가볼까요? 충무로 굉장히 좋죠. 그쵸? 명동이고. 그다음에 네. 충무로 하면 옛날에 뭐 영화가 많았던 곳이고. 저희 때는 굉장히 놀기 편한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서 홍대 상권이나 뭐 강남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자, 명동역 있고요, 4호선 있고요, 2호선 있고요, 교통 굉장히 편리합니다. 자, 이 업무지구가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서울 중구는요, 중구는 도심 업무 시설 비중이요, 주택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50% 이상이, 그러니까 거의 70%에 육박하는 비율이 업무 시설이거든요. 자, 그러면 기존에 여기에 투자를 하시려면은요, 예전에 40년, 50년 된 주택들이 있어요. 40년, 50년 금방 막 쓰러질 것 같은 주택, 상가나 그런 주택들이 있거든요. 자, 이거를 수익성으로 전환하실 분들은 매입해도 좋습니다. 수익성으로 전환하셔서 장기간 가지고 가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다. 오히려, 왜냐? 평수가 30평대도 있고요. 40평대도 있고 50평대도 있어요. 자, 그런데요. 아파트 투자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왜냐? 업무시설이 너무 접근되어 있는데 교통이 너무 편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시설, 그다음에 주거 환경에서 너무 도심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보다는요, 수익성으로 쫓아가고요. 그다음에 주상복합 아파트 인근에 있거든요. 주상복합 아파트는 렌트 수익률 따지고 진입하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관광지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특히 현 정부에서 선거 때 공약을 내걸었죠. 매년 10조씩 도심 재생, 구도심, 특히 강북에 있는 구도심의 도시 기반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의 활성화에 매년 10조씩 예산을 편성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5년간이면 50조입니다. 그 중심지에 이 명동도 포함된다라고 보시면은요. 지금 현재 뭐 소형으로 된 거, 그러니까 뭐 20평, 30평, 자, 수익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거 찾으셔서 투자하셔도 좋다라고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 소형이라면 좀 투자해 볼 만하다, 매력적인 지역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사연도 저희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대의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동부 이촌동과 서울숲 인근 둘 중에 어느 지역이 나을까요? 네, 일단 서울 안에서도 그 두 지역을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두 곳이죠. 먼저는 동부 이촌동 그리고 서울숲 인근 두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입지 분석과 함께 가치 분석, 미래 가치까지 함께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컴퓨터에 좀 문제가 생겨서요. 제가 예. 그냥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강을 기본으로 해서요. 이쪽이 예. 동부 이촌동이라고 하면은 바로 압구정동 압구정 맞은편 쪽이 바로 이쪽 성수동이에요. 서울숲입니다. 서울숲이죠. 자, 진입을 해도 된다. 자, 동부 이촌동 같은 경우는 바로 공원하고 바로 마주해 있거든요. 공원하고 같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민족공원 조성되죠. 용산공원이 조성이 되면은요, 바로 도보로 5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재건축이 계속 이루어지는 아파트다. 자, 반포 재건축에 이어서 동부 이촌동 재건축이 지금 반포 재건축 때문에 약간 수그러드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동부 이촌동도 굉장히 부촌입니다.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요. 동부 이촌동은 재건축 이주수요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 개발 호재, 그다음에 한남뉴타운의 이주, 그다음에 인근 용산역 인근의 개발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로 진입하시려는 분들은요. 자, 9억대입니다. 동부 이촌동은 8억, 9억대 진입 가능하거든요. 20년 넘은 아파트들이요. 8억, 9억대. 자, 성수 서울숲 같은 경우에는 더 저렴합니다. 7억대면은
서울숲 인근에 아파트 매입할 수 있습니다. 자기 투자 목적에 맞게 시청자분의 자금 여력에 맞게요.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자금 여력에 맞게 나는 서울숲 쪽이 더 좋다 하면 7억대 진입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좋은 수익을 보겠다, 창출하겠다 하시는 분은 동부 이천동으로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자금 여력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각자의 스타일도 있을 거고요. 자금 여력도 다 다를 겁니다. 각자 맞는 부분들 고려하시면서 두 부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부 이촌동 서울숲 인근 저희가 분석을 해드렸고요. 다음 상담도 이어갑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길동 신동아 1, 2차 아파트를 지금 시기에 사도 될까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지금 고민이 큽니다. 네, 이번에는 강동구 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길동 신동아 1, 2차 아파트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같이 분석 도와드릴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요, 길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길동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예. 바로 신동 아파트가 이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자, 길동 생태공원 여기 이제 9호선이 들어설 예정이에요. 자, 여기 9호선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이전에 보훈병원 쪽에 더 빨리 진행이 되는데요. 더 빨리 진행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내년 빠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뭐 개통 예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 넘어서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하철이 없는 부재 지역입니다. 재건축 지역이거든요.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어요. 관리 처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자, 자연환경 좋죠. 대신 역세권이 아니에요. 역세권이 아닌데요. 여기가 9호선 연장선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연장선 들어서는데요. 없던 것, 유무, 지하철이 들어서고 안 들어서는 곳의 차이는요. 입주를 해보면 실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요.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가 3억대거든요.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진입하시고요. 몇 년 후에 입주하죠. 그럴 때는 지하철이 개통 시기가 가까이 오겠죠. 그럴 때는 수익률이 달라진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투자라는 거는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상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보훈병원이 9호선이 뚫렸을 때쯤 더 한번 집가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근 지역이기 때문에요. 마을버스로 한 두세 정거장 가면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효과를 보면서 나중에 지금 현재 재건축 소액으로 움직이고 싶으신 분들은 관리 처분 앞두고 있거든요. 자, 신동아 아파트 괜찮습니다. 신동아 아파트 진입하시고요. 오히려 경기도권 인근의 경기도권 하남미사 지금 들어가시는 것보다요. 지금 현재 있는 강동구, 강남 4구 아니거든요. 9호선 들어서기 때문에요. 지금 진입하셔도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하철 개통 후에 피부로 느끼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길동 신도가 1, 2차 아파트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고민들 해결 받으실 수 있는데요. 방송 중에 못다한 고민 해결 현장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김연아 대표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에 마련이 되고요. 서초구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서 개최됩니다. 02-2077-6393번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특색 있는 정보들만 가득 준비를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은 어떤 정보 먼저 공개해 주실 건가요? 곧 있으면 건축 심의가 통과할 예정이에요. 자, 한남 3구요. 한남 뉴타운 3구요.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네. 한남 뉴타운은요. 강남의 대체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아까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부 이천동 굉장히 좋다 말씀드렸는데요. 동부 이천동 버금가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격을 시세를 형성할 수 있는 곳을 제가 오늘 매물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 매물에 대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이야기 들어볼게요. 서울시 용산구 한남 뉴타운 3구역 상가입니다. 경의 중안선 한남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976년에 준공이 완료된 총 2층 건물입니다. 네, 오랜만에 한남 뉴타운 나왔습니다. 여기에 입지 분석과 함께 개발 호재까지 짚어주세요. 용산 하면은요. 왜 이렇게 각광을 받느냐 하면 굉장히 교통이 편리하고요. 도로망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에 보시면은요. 용산 가족공원 써 있는데요. 여기가 지금 미군 부대죠. 자, 미군 부지인데요. 여기가 무려
108만 평입니다. 자, 이거는 센트럴파크, 뉴욕의 센트럴파크 크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녹지축을 일 수 있는 남산공원하고 연계하고요. 한강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자연 입지가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교통은 뭐 다 아시죠? 교통 같은 경우에는 뭐 6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호선 이용하기도 용이하고요. 용산역도 가깝고요. 지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남대교 통해서 강남으로 접근하고요. 반포대교 통해서 반포지구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접근성도 좋고요. 또 남산 1호 터널을 통해서 종로, 명동으로 이동도 굉장히 수월하다. 그래서 한 서울의 심장부다라고 말씀도 드릴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입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만큼요. 여기에는 지금 아파트 시세도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여기는 이태원 관광 특구가 있습니다. 제가 실수할 뻔했습니다. 이태원 관광 특구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그 희소성은요. 서울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 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공시지가,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 아니면 단독주택 가격, 공시 가격 3위가 서울에서 바로 여기 이태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원에서는요, 지금 현재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가 화면을 보면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네, 한남 뉴타운 위치를 먼저 보셔야 되겠는데요. 한남 뉴타운이요. 한남 뉴타운 5개구요. 여기는 지금 해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있습니다. 자, 이런 4구역 중에서 가장 면적이 넓습니다. 그리고 한강면에 접한 면도 많은데요. 자, 조합원 수가 약 4,000세대 이상입니다. 자, 건립 세대 수는 약 5,850세대 지어질 예정이고요. 입지로서 지금 속도전이죠. 재건축이고 재개발이고 속도전입니다. 속도전에서 가장 빠른 한남 뉴타운 3구역. 한남 뉴타운 3구역이 바로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에서 보면은요. 자, 수동단 부지 개발할 예정이죠. 여기도 크기가 크거든요. 그리고 외인 부지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보면은 외인 부지 고급주택 들어설 예정이죠. 300세대 이상이 들어설 예정이거든요. 분양 가격이 30억 이상을 호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자, 외인 주택 부지도 개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유엔사 부지까지. 그러니까 업무시설도 들어서고 편의시설 같이 들어서면서요. 뉴타운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어느 한 시점에서는 여기 한남 뉴타운에 가면은 모든 사람들의 생태 활동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다양한 인종 문화와 더불어서요. 고급 주택가를 형성하면서 관광지까지 같이 형성되는 굉장히 복합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뉴타운이라는 특징이 그거죠. 바로 기반시설 같이 갖춰지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자, 인근에 주요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보다는요, 여기는요, 자연이 더 중요해요. 자, 남산, 용산공원, 박물관 있죠. 그 다음에 한남 뉴타운이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용산국제학교까지 있는데요. 자, 어떤 분이 그런 역으로 말씀을 하세요. 용산 한남 뉴타운 인근에는요, 명문학교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신도시를 보시면은요, 혁신학교 보면은요, 예전에는 이름도 알지도 못하는 고등학교였는데 신도시가 형성되고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되면서 다시 새로운 계층이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명문고가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용산 오산고등학교 있거든요. 오산고등학교도 뉴타운으로 전환하면서 명문고등학교로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용산민족공원 어디예요? 미8군 부대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미8군 부대가 108만 평입니다. 108만 평이거든요. 거기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요. 용산민족공원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110년 동안 성조기가 꽂히고 나서 110년 동안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라 말도 못하고 우리 거를 우리 거라 쓰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자, 그걸 돌려받는 거죠. 자, 우리 국민들이 다시 돌려받아서 국가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요. 그만큼 파급 효과는 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공원이 있고요. 한강이 있기 때문에요.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 지역으로 거듭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남 더힐 아파트, 반포 아파트, 삼성 아이파크 비싸다고 하지만은요, 한남 더힐 아파트 작년 거래 건수가 100건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30억 원 이상 가장 높은 거래량과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역세권도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당국대 부지에 한강변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저층으로 테라스하우스 그 개념으로 지어졌는데요. 그 희소성 때문에
전용 70평에서 80평대 거의 보면 80억대 가격이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한남 더일이 더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서울역 복합개발이 있는데요. 자, 서울역 복합개발이 여기 한남뉴타운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서울역 복합개발이 뭐 프랑스의 라데팡스네, 캐나다의 몬트리올이네 이런 말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환승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 실생활에 적용이 되느냐 그건데요. 자, 지하철이요. 지상으로 다니고 있죠. 용산은. 그게 흠이에요. 그게 단점인데요. 지상으로 다닌 것을 지하화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현 정부의 선거 공약 중 하나였거든요. 지하화하고요. 그 위에를 걷고 싶은 거리. 자, 서울역에서 용산역 그리고 한남 뉴타운을 거쳐서요. 그 다음에 노량진역까지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걷는 거리로 관광지도 같이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뭐랄까요? 개발 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건물 사진이에요. 이거는 우리 앵커께서 같이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때요? 지금 현재 사진 보면은요? 일단 네. 저는 이렇게 초록빛 이런 게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마음 편안해지는 그런 느낌. 여기가 지금 네. 한강변이 쫙 보이는 곳에 여기 이름 써있죠? 네. 자, 웬만한 한남 뉴타운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 다 아는 식당입니다. 자, 이게 매물로 나왔는데요. 아, 네. 여기에 지금 1층, 2층 근생주택이에요. 근데 대지가 120평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테라스 하우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물건 중에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식사하러 가야 되겠어요. 그죠? 한번 같이 가주세요. 네. 자, 1976년에 준공됐고요. 총 2층 상가 건물입니다. 한강변과 접한 위치에 있고요. 식당이 지금 입점돼서 완료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장점이 뭐냐면요. 감정평가가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지금 현재 30억이 나와 있는데요. 평당 가격으로 하면은요, 2,500만 원입니다. 평당 단가가요. 자, 평당 단가 2,500만 원인데 서울 시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성수동, 그 다음에 강남, 3,500만 원 이하 땅 찾기 굉장히 힘듭니다. 괜찮은 땅이요. 자, 그런데 시세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공시지가하고요. 공시지가하고 매매 가격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프리미엄이 거의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네,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 이제 여쭤봐야죠. 네네. 위치 나와 있고 이게 준공이 76년도에 된 네네. 거예요. 저보다는 젊어요, 그래도. 대지가 397제곱미터고요. 120평이고요. 건물이 249제곱미터. 70평이 좀 넘습니다. 그리고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자,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요. 감정평가액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요. 테라스 하우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확정 중이고요. 만약에 감정평가가 잘 나오면은요. 상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플러스 1입니다. 대신 추가 분담금 어느 정도 좀 감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남뉴타운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요. 그렇죠? 그다음 관광특구랑 연계되기 때문에 상권은 굉장히 잘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상가 분양가격 측정에 따라서 추가 분담금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라스 하우스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테라스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80평에 지금 70억? 80억 이렇게 거래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보면은요, 앞으로 미래 가치 면에서 추가 분담금 없이 테라스 하우스 받았을 때 수익률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그냥 대략 예상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네, 매매 금액은 30억 원이고요. 보증금 1억 5천만 원 들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월 350만 원의 월세 수익이 나오고 있고요. 대출 가능 금액 저는 조금 적게 잡았습니다. 사실 18억 원까지 대출은 가능한데요. 저는 좀 적게 잡았어요. 12억 원 예상되고요. 실제 투자 금액 16억 5천만 원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좋은 물건이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에서는요, 물딱지라고 하죠. 분양을 받을 수 없는 물건이 매입을 할 수도 있어요. 매수자가 네. 모르고. 그런 물건을 잘 꼼꼼히 챙겨서 조합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신 다음에 입주권 확인하시고 매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유의점까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김연아 대표와 분석해본 부동산 정보, 한남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상가였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이렇게 생생한 현장 정보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시간상 못 푼 이야기 저희가 세미나에서 풀 예정입니다. 세미나 안내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김연아 대표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부동산 소액 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에 마련되어 있고요. 서초구 양재동 유레카 빌딩 5층에서 개최됩니다. 02-2077-6393번으로 꼭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ANC 자산관리 김연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해야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어갑니다. 이제부터 알짜 정보 공개를 할 텐데요. 지금부터는 02-2077-6392번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와 ANC 도시개발 원동희 소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매물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보 원동희 소장께서 준비하셨는데 어느 지역으로 갈까요? 네, 우선 집값 상승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교통, 그러니까 역세권과 학군,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이 얼만큼 잘 갖춰져 있는지에 따라서 굉장한 집가 상승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2호선 강변역 역세권 다세대 주택으로 무려 9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대단지 다세대 주택 잠시 뒤에 살펴보고요. 강철문 대표께서는 오늘 어느 지역 준비하셨어요? 네, 두 지역을 준비해봤는데요. 요즘 기사에서 많이 뜨는 지역이 지금 중구 쪽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구 지역 상업 지역에 있는 투룸 아파트가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높은 임대가가 기본으로 형성되면서 이 지역의 실거주뿐만 아니라 향후 연금형처럼 그 지역에서 그 연금형처럼 꾸준히 임대 수익까지 찾아볼 수 있는 투룸 아파트를 준비해왔습니다. 다음으로 용산인데요. 용산에서 가장 살기 좋은 지역이 효창동입니다.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앞쪽에 공원, 또 뒤쪽에 공원이 있다 보니까 인근 지역에 많은 그 주거로 선호하는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에 보기 드물게 희소 가치가 높은 그 현재 근린 상가 1층에 있는 주택을 근린 상가를 준비해봤습니다. 임대가 이미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향후에 꾸준하게 임대까지 받을 수 있는 완벽한 그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총 3가지의 정보, 투자 포인트 알아봤습니다. 먼저는 김철문 대표의 중구, 그 안에서도 황학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입니다. 이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로 7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8년 3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층수는 총 14층 건물 내에 7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6,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2,500만 원입니다. 네, 먼저 황학동 입지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떤 특징 가지고 있나요? 예, 일단은 그 황학동은 전체 면적이 상업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업무타운이라든지 앞으로 꾸준하게 일자리가 많이 나올 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지역 같은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다양하게 간선 도로망이 잘 돼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신당역까지 현재 보시면 2호선과 6호선 교차하는 더블 역세권인데요. 이 지역까지 6분 정도 5분 이내의 거리에 있고요. 또한 주변 지역에 보시면은 바로 1호선부터 6호선 바로 인근에 또 상황심리 같은 경우 분당선이라든지 주변 경의중앙선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지하철 노선은 최고의
환경 여건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 지역이 보시면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전체 면적의 그 70%에서 80% 정도가 거의 업무타운, 상권이라든지 바로 인근에 보시면은 동대문 주변에 랜드마크를 할 수 있는 밀레올이라든지 두타라든지 면세점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24시간 편하게 쇼핑이라든지 주변에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동하시면 상단 쪽에 청계천 공원이 있습니다. 요즘 그 주변 지역에 저녁에 야경과 곁들여서 상당히 가볼 곳이라 볼 수 있는데요. 도보 5분 거리에 있다는 장점과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뉴타운 사업이 완료된 왕십리 뉴타운이 있다 보니까 5,000세대의 고급 아파트 단지가 돌았습니다. 그로 따라서 바로 부의 효과가 바로 이 항학동에 전달이 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주변 지역에 많은 고급 인력이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단 쪽에 보시면 우리가 지하철을 활용할 경우 우리가 보시면은 그 강남권의 접근성 그리고 용산의 접근성이 바로 눈에 띄게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자, 입지 여건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이번에 어떤 개발 계획들이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서울의 네. 중심축이잖아요. 예, 그렇죠.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중구 같은 경우 관광 쇼핑 단지인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달 20일 토요일이면 이 지역에 실질적으로 내일 모레죠. 이 지역에 하늘공원이 열립니다. 만리동부터 해연역까지 이 주변에 지금 24,000그루의 아담한 식재를 통해서 이 주변에 도심 속에 명물이 하나 탄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다양한 서울시 축제라든지 또한 주변 지역과 건물과 연계하면서 7017 기본계획인데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건물과 대기업 건물과 연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외국 음식이라든지 이런 그 다양한 편의시설이 또 연결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도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이 하나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약간 이동하시면 청계천 공원에 다양한 축제가 계절별로 열리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상당히 주변의 관광 효과를 돋보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동대문 랜드마크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꾸준하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가 접목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류에 온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산업이 이곳에 형성되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권의 핵심 이런 부분이 꾸준하니 랜드마크로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인근 지역에 보시면은 동묘암역이라든지 주변 지역에 보면 세운상가 개발 또한 이 지역이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 같은 경우 용적률이 높다는 게 기본인데요. 그에 따라서 꾸준한 지가 상승에 탄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미래 가치를 끌어올릴 만한 호재들 저희가 살펴봤는데 건물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파트이기 때문에 더욱더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반 그 아파트다 보니까 공정이 거의 2년 정도 걸리는데요. 이미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정도 입주 예정으로 잡혀 있고요. 총 60세대의 건물인데 여기에 지하 3층까지 주차장뿐만 아니라 SUV 차량이라든지 또 지상 1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소개해드릴 매물은 7층 노яр층에 있는 매물인데요. 투룸이면서 넓은 거실과 발코니, 기본적으로 옵션은 풀옵션입니다. 여기에 스프링쿨러라든지 여기 1층에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갖춰져 있고요. 천정에 에어컨이 기본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앞으로 잘 지어진다고 하니까 기대를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아파트 비싸신 거 아시죠? 그럼요. 그렇죠. 자, 그것도 중구입니다. 상업지역인데요. 자, 분양가가 2억 6,500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큰 돈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 소형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희소 같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공급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전세가 기본적으로 2억 3,500에서 2억 4천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투자된 비용이 3천만 원 정도 이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월세 수요가 높은 지역인데요. 기본적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이 기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대를 원하시는 분한테 상당히 권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실제로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7,500만 원 정도 투자 대비했을 때 임대 수익과 향후에 아파트의 매도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는 중구의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임대 목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이번 정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의사항은 없을까요? 네. 투자를 하실 때 정부 정책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5일 날 엊그제 발표했죠. 2030 도시 기본계획 플랜이 2단계가 지금 현재 동대문이라든지 이 인근 주변 지역의 많은 중구 쪽으로 상업지역 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잘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투자하실 때 이런 기사를 유의해서 보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김철문 대표와 함께 중국 황학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아파트 정보 살펴봤습니다. 화면으로 내용 다시 정리해 볼게요. 네, 이어서 두 번째 정보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광진구 구이동으로 가볼게요. 서울시 광진구 구이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지난 4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5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3억 1,500만 원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광진구 구이동으로 와봤습니다. 입지 여건부터 분석해 주실까요? 네, 먼저 위치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변역에서 도보 4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으며 하루 이용 인원만 2만 8천여 명에 달하는 동서울터미널이 바로 도보 2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2호선 강변역 주변에서 다세대를 지을 수 있는 부지 중에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구이동은 먼저 우수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와 바로 인접하면서 서울 도심은 물론이고 인근 수도권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그런 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강남권이 바로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도 10분에서 15분 이내에 바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그렇게 뛰어나다 보니까 직장인들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실대교와 잠실철교와 바로 인접하면서 차량 5분 이내 거리에 바로 잠실까지 갈 수 있다 보니까 편리한 잠실 생활 인프라까지도 이용을 하실 수 있겠고요. 바로 도보로 테크노마트를 바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 보니까 문화와 쇼핑까지도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생활 인프라와 차량 5분 이내 거리에 바로 또 어린이 대공원과 롯데월드 같은 문화 인프라까지도 아주 잘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시설로는 서울 아산병원과 건국대병원이 바로 인접하고 있다 보니까 아주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까지도 누리실 수가 있겠고요.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께 추천해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우수한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광진구는 리틀 강남이라고 불릴 만큼 아주 우수한 학군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 매물지 바로 옆쪽으로는 바로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도보로 1,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 환경도 좋고 또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 되겠으며 주변이 바로 학교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바로 또 유해시설도 없고 굉장히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실로 이동이 편한 이곳 입지 여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개발 계획도 짚지 않을 수 없겠죠. 앞으로 어떻게 변모하게 될까요? 네, 먼저 본 매물지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서울터미널 재건축 사업이 있겠습니다. 준공된 지 26년이 지난 구이동 동서울터미널을 30층 높이의 2개 동으로 쌍둥이 빌딩으로 재건축하는 대형 개발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3천억 원 수준의 그런 자산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동서울터미널이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수조 원의 가치를 지닌 면적으로 봤을 때도 여의도 63빌딩의 1.5배 규모에 달하는 규모가 될 것이며 여기에는 또 복합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그리고 호텔과 터미널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재건축이 된다면 일대의 지가 상승과 함께 고용 창출 효과 그리고 이에 따른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광진구는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2020년대 초반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과 바로 맞닿아 있다 보니까 잠실이라든지 강남권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난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 프라임 오피스 빌딩은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빌딩이다 보니까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 계열사 등 그런 대형 임차인 기업들이 사무실 이전을 고려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많은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매매가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매물지법 바로 옆쪽으로 위치하고 있는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있겠는데요. 구의동 246번지 일대와 자양동 680번지 일대에는 기업 경제를 활성화하고 바로 또 노후화된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입니다. 문정동 법조타운으로 동부지방법원이 이전을 하면서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KT 부지와 함께 전체 2만 4천여 평을 상업시설과 호텔, 그리고 업무시설과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용적률도 종전보다도 60에서 130% 정도 상향 조정된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효율적인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다 보니까 또 이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본 매물지 바로 옆쪽에 위치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보니까 최대 개발 수혜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개발 진행 속도에 따라서 굉장히 미래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 보니까 준공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네네. 건물 다녀오셨나요? 네네. 준공은 이미 완료가 돼 있는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지 면적이 무려 10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무려 9개 동으로 구성된 대단지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면 소형 아파트 단지라고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총 6층 건물 중에 5층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채광이라든지 개방감이 굉장히 뛰어난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모습이 실제 지금 저희가 모델하우스를 꾸며놓은 모습인데요. 굉장히 좀 넓게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실사용 면적이 아파트 24평형과 같은 면적이다 보니까 비좁은 공간에 좀 불편함을 느끼셨던 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하고 가스 쿡탑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입주민들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무인 택배함과 CCTV 또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차 문제인데요. 주차 또한 여기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이 만들어지면서 1:1 주차까지도 가능한 그런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가격은요? 네, 집값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역세권과 학군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집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본 매물의 매매 가격은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예상가는 3억 1,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투자금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임 대신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고, 대출금을 활용하여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 분석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유의사항은 없을지 궁금하거든요. 네, 먼저 부동산 투자하실 때는 개발 호재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는 매물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셔야 리스크 없는 안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본 매물 대규모 개발 사업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집가 상승이 기대가 큽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장 직접 방문하셔서 꼼꼼히 검토하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장 방문을 마지막 유의사항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광진구 구의동의 다세대 주택이었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아파트 그리고 다세대 주택 만나봤는데 오늘 참 유형이 다양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공개할게요.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6호선 경의중앙선 효창공원 앞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2014년 5월에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층수는 총 6층 건물 내에 1층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 1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요. 월세 보증금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은 8천만 원입니다. 네, 역시나 이번에도 입지 여건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그 안에서도 효창동인데 어떤가요? 네. 일단은 용산하면 요즘 뜨고 있는 지역이죠. 자, 오늘 그 근린생활시설이 되겠는데요. 현재 상가로 임대차가 완료가 된 그 사무실 상가가 되겠는데요. 자, 현재 효창공원역이 있습니다. 이 효창공원역까지 도보로 약 4분 정도 거리 있고요. 양옆에 보시면 바로 우측으로 또 공동역이 있습니다. 공동역까지는 약 5분대 거리에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라든지 인근 도심권 이런 부분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여기
효창공원역이 현재 보시면은 경의선이 개통되다 보니까 이 지역의 더블 역세권이죠. 이로 인해서 용산역까지 바로 한 정거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KTX라든지 광역교통망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바로 그 현재 그 현장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6차선 대로변과 약 50m 이내에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이 도보로 1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편도 편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앞쪽에 보시면 경의선 지상 구간이 공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용산역이라든지 홍대까지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공원 환경도 자랑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뒤쪽으로 가시면은 효창공원이 있는데요. 도보로 5분 이내에 있습니다. 이 효창공원의 쾌적한 부분을 바로 맞기에 갈 수 있는 주변 여건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입지 여건을 먼저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용산구는 워낙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도 맞습니다. 하잖아요. 예. 어떤 것들이 있죠? 용산은 뜨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상당히 언론에서 많이 그 개발 이슈를 발표하다 보니까 웬만한 우리 시청자들 아실 겁니다.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 있는데요. 자, 용산 같은 경우 역세권 개발이 한창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공원이 지금 현재 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이에 따라서 용산 민족공원이 단계적으로 개발의 시동이 건 점이라든지 바로 앞쪽에 보시면은 캠프긴 부지, 미군 부대의 부지가 지금 도심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63빌딩 건물이 한 6개 동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지금 현재 상가가 있는 건물과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서 약간 이동하시면은 현재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7성급 호텔이죠. 여기에 세계동 1700실에 이르는 지금 고급 호텔이 오픈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 잡혀 있다는 장점과 또 인근에 보시면 우리가 국제 업무단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개발 프로젝트가 현재 도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 기본적인 개발 계획이 또 나올 예정으로 잡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현장에 보시면 바로 효창동에 보시면 바로 옆쪽에 4구역과 5구역이 재개발을 통해서 고급 주거타운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과 현재 그 상가가 있는 부분 주변 지역 같은 게 상당히 주거타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희소 가치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워낙 많고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몇 가지 좀 추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일반 주택과는 다른 곳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건물은 어떤 특징인가요? 3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2014년 5월에 준공됐는데요. 굉장히 가보시면 깔끔하다는 부분을 느낄 수 있겠고요. 현재 여기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바로 앞쪽 면이 8m 도로에 접해 있다는 장점과 그리고 중요한 부분 총 6층 중 1층이 있고요. 개방감이 좀 탁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옆에 보시면 지정주차가 바로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대가 지정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현재 임차인이 공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급 공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볼펜 보통기 하나가 보통 어제 제가 현장 답사를 가봤는데 보통 18만 원 정도니까 그만큼 고급 공방을 운영하는 업종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자, 가격적인 부분인데요. 현재 임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가 95만 원, 부가세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안 받으시더라도 기본적인 수익률이 6% 중반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 대출을 활용하신다면 여기에 8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실제 면적을 보시면은 내부 공간이 12평 정도 40회라고 말씀드려야겠죠. 여기에 또 별도로 20회 정도의 창고가 또 보조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부가 넓고 층간 높이가 약 5m 정도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쾌적한 부분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상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가격 분석까지 해봤는데, 자, 이번 정보는 특별히 어떤 매수층이 좀 눈여겨볼 만한 정보인지 플러스 유의점까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용산 지역은 개발의 이슈로 많이 뜨는 지역인데요. 자, 이 지역의 향후에 개발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개발 여건에 포함되는 지역이라 예상되는 지역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연금형처럼 꾸준히 월세를 받고자 하는 분이 많은데요. 자, 이런 아담한 상가를 하나 가지고 계신다면 인근은 주변 지역에 지금 현재 효창 4구역이라든지 바로 이쪽에 5구역이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개발이 이렇게 밀려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간에 샌드위치 지구로서 그만큼 앞으로 월세 소득도 되지만 향후에 이 상가의 매매 차이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 상가 같은 경우는 현 시점보다
앞으로 4년, 5년 후에 그 지역이 어느 정도 번화가로 변하는지 이런 부분을 먼저 착안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히 찾아보셔야 향후의 매도 차익이라든지 공실의 염려가 없다는 이 부분을 유의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용산구 효창동의 근린생활시설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 이렇게 알짜 정보 제공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김철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입니다. 경기에 강한 부동산 투자처 찾는 법이라는 주제에 마련되어 있고요.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마포역 2번 출구 트라펠리스에서 열립니다. 02-2077-6392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희 소장의 1:1 무료 상담 안내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라는 주제 마련되어 있고요. 02-2077-639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ANC 도시개발 원동희 소장과 더 굿머니 투자 컨설팅 김철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